네, 반갑습니다. 4월 29일, 오늘 9시 중 강의를 하게 된 문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경 아이오님 내일 뵙겠네요. 네, 어서 오세요. 9시 딱 되기 전에 다들 들어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도 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비도 내리는데 비트까지 계속 내려가지고 마이너스였는데 또 계속 더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이제 고야가 있잖아요. 근데 고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다가도 내 생각이 들어가서 고야가 시키는 대로 못하고 내가 빠르게 대응을 못해서 결국은 물리게 되고 마이너스가 더 커짐으로 해서 어,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늘 고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했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마인드 그리고 제 멘탈을 제가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저도 거래를 하면서 제가 뭐가 문제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저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수익을 잘 내다가도 가끔씩 그렇게 까먹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고야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고칠 거는 고쳐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네. 이 사진을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그쵸. 지금도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엄청난 집중을 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비록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거래하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치만, 내가 좀 더 큰 수익을 얻고 내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대형도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대형을 빨리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손놀림부터 해서 버튼을 매수 매도 누르는 것부터도 우리는 빠르게 능수능란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요. 자기 관점이 생길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그, 아무 관점도 없이 그리고 진입 근거도 없이 막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때 지금 많이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함으로써 수익만 얻은 게 아니라 손실도 많이 입었겠죠. 하지만 이 시기에 배우고 익혔던 감들이요. 지금은 이제 수익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적은 이제 소액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최소 100번, 1000번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그게 그냥 흐트로 이렇게, 헛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내 감들이 익혀지고 내 노하우와 스킬들이 생김으로써 점점점 실력들이 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손절도 굉장히 스킬이 필요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특히 초보자분들이 손절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칼 손절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 진입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걸 인정하고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죠.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상승장에서 마이너스 40%, 50%, 60, 70, 80, 90%, 99%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빠른 손절을 했더라면 기회 비용을 잃지도 않고 그쵸 그 시드를 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물려버리면 세게 물려버리면요 기회 비용도 잃고 그 손해가요.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왜 빠른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이렇게 40% 50% 가버리면 정말 시드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아까운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버텼다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반 정도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요. 내가 빠른 손절을 그거 하는 거와 빠른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물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00만 원을 이제 진입을 했다고 칠게요. 100만 원을 진입을 해서 5%가 100만 원 진입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5%가 되면요. 시드가 95만 원이 되어 있죠. 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95만 원을 가지고 내 본절 100만 원을 만들려면요. 5.3%만 수익 나오면 돼요. 근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2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이 되면 8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남은 8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만들려면요. 25% 수익이 나면 돼요. 근데 20%부터는 조금은 힘들어져요. 마이너스 20 이상이 된 20부터는 20 이하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20 이하가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요. 마이너스 지금 50%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비트 하락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20%, 30%, 40%, 50%까지도 지금 많이 60%, 50% 정도는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50%가 되면, 자, 마이너스 50%가 되었으면 내가 지금 시드가 5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요. 이 50%된 게 50만 원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100% 수익이 나서 그 수익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40%인데 오늘 만약에 상승률이 10% 상승률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0%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내가 마이너스 40%인데 상승을 해도 내가 지금 마이너스 40%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절을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해버리고요. 그 남은 시들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해서 내가 마이너스 조금이라도 된 거, 다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복구하는 거는 쉽고, 그때는 이제 복구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고 있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강의를 할 거냐면요. 항상 뒷부분을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해서 오늘은 이제 이거 그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조 지표들 일곱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지지와 저항 알람을 가지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빼고 뒷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지금 우리가 7개의 보조 지표가 있죠. 그러면 이 보조 지표와 그리고 이런 지금 L과 L1, L2, L3, LB 상승을 한다는 시그널과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한다는 숏 시그널 S1, S2, S3, SB 이런 시그널과 그리고 급락 급등을 할 때는 로켓 그림이 나와요. 이 로켓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래 여기 자 우리가 고야 차트를 보시면요. 아래에 있는 선이 고야 RSI 시그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L 시그널과 S 시그널이 나오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캔들 시그널이에요. 캔들 시그널인데
이 캔들 시그널, 자, RSI 시그널과 캔들 시그널의 조합으로 해서 우리는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로켓, 우리가 이제 이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이죠. 비트가 갑자기 잘 있다가도 급락을 해버리고요. 잘 있다가도 급등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눠져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손절도 줄이든지, 그쵸? 근데 손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을 3분마다 체크를 하면서 그의 알람이 실시간으로 알람이 계속 울리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계속 차트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알람 시그널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같이 함께 거래를 이제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런 이제 프리미엄 차트거든요. 일반 바깥에 계시는 개미분들은요, 그냥 거래소 차트를 가지고 이런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도 하죠. 보조 지표들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승을 한다는 L과 S 시그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이제 그런 분들보다 더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누르시면요. 고야 라인이라고 해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가장 잘 하는 이제 우리 지금 저희들만의 그런 기준 라인이죠. 이거 지금 보시면요. 7개 뭐죠? 거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인데요. 먼저 BTC를 보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우리 거래를 할 때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비트코인의 RSI L 시그널이 떴는지, 그리고 캔들 시그널에 L 시그널이 LB와 L2, 뭐, 로켓 이런 시그널들이 떴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할 코인 있죠. 비트코인을 내가 매수할 거면은 비트코인만 보시면 되고, 다른 알트 종목을 보실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고 내가 매수할 코인을 확인을 해서 L 시그널과 이런 L1, L2 이런 또 다른 시그널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입을 하기 위한 관점이 진입 근거가 있어야 되죠. 진입 근거를 자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요. 고야 라인을 가지고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3M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진입하는 방법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자 5번에 지지와 저항을 알려주는 지지선과 저항선호를 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도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자 1번부터 7번까지를 모두 조합을 해서 여기에서 저는 한 3개 정도만 거의가 맞아요. 거의가 고야 라인 위에 올라오면 이동평균선도 거의 같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에서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3개 정도만 맞으면 저는 거의 진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기서 그쵸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야 라인 위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죠. 자, 고야 라인 위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시그널이 1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 위를 상방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다가 근데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알람을 해서 알람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락을 할 때도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 쇼 시그널 떴을 때 자, 이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핑크 라인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내려오고 나서 핑크 라인을 고야 라인을 뚫지 못하고 올라가면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S 시그널이 떴을 때는 고야 라인 아래에서 진입을 하면 더 강한 하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죠. 그리고 이런 이제 고야 라인 위에서는 L2와 L3가 뜨고 그리고 LB 시그널 그리고 로켓까지 떴죠. 그러면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강한 상승을 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상승을 알려주고 더 상승할 거라는 거, 더 강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야 라인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자,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 평균선은 7이평선, 하얀 거 7이평선, 노란색 22평선, 빨간색 62평선 해서 작은, 제 같은 경우는 비트의 7이평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비트의 7이평선, 비트의 캔들과 7이평선이 거의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비트의 7이평선을 잘 보는 편이다. 7이평선과 22평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차트에는 202평선까지도 저는 설정을 해놨거든요. 202평선도 어느 정도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요, 202평선도 만들어가지고 설정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 202평선도 큰 저항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202평선까지 딛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단기 이평선, 7이평선이 노란 이평선, 노란 22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깨고 상승. 자, 그래서 우리는 정배열로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7이평선과 22평선이 벌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을 더 할 거라는 거고,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상승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7일평선과 22평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죠. 같이 붙어서 안 가고, 벌어지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이 오나? 하락할 추세인가? 라고 눈치를 조금은 채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거의가 행보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벌어지고 나서 거의 하락을 하는 추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뭐 이렇게 캔들을 가지고 막 보는 거는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이평선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는 추세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7이평선이 캔들을 감싸고 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면 올라오면서 노란 이평선과 크로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여기에서 보시면요. 똑같이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그 뭐죠? 여기 고야 라인과 함께 고야 라인과 함께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숏 시그널, S 시그널 이제 하락 추세는요. 이게 이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7이평선과 22평선과 빨간색 62평선이 데드크로스 역배열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진입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음, 자,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제 진입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횡보장일 때 볼린저 밴드가 거의 그러니까 횡보일 때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거래를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횡보장일 때는 내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를 넣고 저번 시드를 넣고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할 수가 있지만 내가 큰 시도를 넣고는 하는 방법은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행보장일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캔들을 한번 보세요. 캔들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15분 봉을 봐도 되고요. 1시간 봉을 봐도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횡보를 할 때는요. 매우 폭이 좁아지거나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요. 강력한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하죠. 그래서 횡보를 하고 나서는요. 롱 시그널로서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고 나서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횡보를 할 때는요, 우리 고야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들을 확인을 한번 잘 해보세요. 지지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상승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항에서 높은 저항
저항선에서 행보를 하고 있으면 하락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경험을 쌓으면서 확인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자, 우리 지금 이런 보조 지표들은 후행성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조금은 보셔야 돼요. 뭐 고야 라인을 보셔야 되고 함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그널을 함께, 시그널이 제일 우선이죠. BT의 시그널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PT의 시그널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할 코인 시그널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이런 L과 L 뭐 이런 상승을 하는 이런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고야라인 이렇게 지지와 저항 그리고 볼린저 밴드 뭐 이동 평균선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만 딸랑 이게 맞네 하고 진입을 하지 마세요. 자, 금방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15분봉을 많이 보고 있어요. 비트는 거의 저는 장투 스타일이 아니고 다 각자가 거래를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래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장투에 맞는지 단타에 맞는지 거래를 하면서 보시면은 나에게 맞는 거, 내가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먹고 빠지는 걸 내가 맞다, 내 성향에 맞다, 그러면은 3분봉, 5분봉, 그쵸? 15분봉, 이런 거, 1시간봉을 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요, 1시간 캔들부터 해서 1봉, 2봉, 월봉까지도 다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거래를 할 때, 진입을 할 때요, 1봉, 뭐, 월봉까지도 다 체크는 해요. 체크를 하지만 내가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3분봉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알트의 종목을 어떤 애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진입을 하려고 해도요. 비트 3분봉을 보고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 3분봉을 보고 진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도 비트의 3분봉과 15분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1시간 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냥 핸드폰의 비트는요. 거의 제가 자지 않을 때는요. 비트의 15분봉을 계속 그냥 핸드폰 하나를 놓고 계속 그냥 켜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진입 근거를 찾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면 언제 분할 매도도 언제 내가 찾냐면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많이 없었죠. 근데 거래량이요. 급격하게 막 뚫고 올라가요.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분할 매도를 저는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숏으로서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해도요. 이렇게 하락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내가 분할 매도를 해서 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5번을 누르시면 지지와 저항선을 알려주죠. 그러면 자 지지와 저항선에서 우리는요 분할 매도를 하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지지선은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지지선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죠. 그리고 저항선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도 있어요. 여기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을 맞으러 갔어요. 저항을 맞았는데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항을 맞고 저항선을 맞고 뚫고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정확한 진입 근거를 찾아서도 여기에서도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대응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자, 지지와 저항. 오늘 비트 보셨어요? 오늘 오후 4시쯤에 비트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8,850만 원, 업비트에 8,850만 원에 호가창을 보니까 강한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 매수세, 굉장히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다가요. 그 매수세를 뚫지 못하고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8,850만 원. 그 선이 지지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 여기서 지지선을 찾아서 지지선에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죠. 요즘에, 어, 그 코인들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다 많이 오르고 나서 약간의 지금 하락 추세이잖아요. 그러면 하락 추세, 다른 분들은 지금 진입 타이밍을 못 잡아서도 진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무서워서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지선 알람으로 가지고도 수익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만 알면 하락장에서도 지지만 알면요, 우리는 상승의 롱으로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굉장히 고야 프리미엄 차트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바이 1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 2, 지지 2차가 있지만 또,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캔들이 자, 이 선을 뚫지 못하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소액 정도로 진입을 해놔요. 진입을 해놓고 나서 자 바이 원 비트가 하락을 하면 자 바이 원에서 딛고 여기 바이 원을 찍고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가 고야 라인 아래에서 하락 추세로 흐르고 있을 때는 바이 2차, 바이 3차, 바이 4차까지도 가거든요. 최근에 뭐 알람이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서는요, 어, 비트가 그 지지에서 약간의 반등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까딱 잘못하면요. 플러스가 되었다가 바로 금방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플러스가 되었다가 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짧게 먹고 나오지 않을 거면 그냥 쉬는 게 맞아요. 추세를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흐르고 있을 때는요. 바이 1차, 2차, 3차 계속 알람은 와요. 알람이 오니까 정말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트가 흐르고, 지금 비트가 흐르고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진입을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비트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쭉 흐르고 나면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거의 비트가 약간의 반등을 한다거나 주춤하면서 행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도 또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안정적으로 조금 바뀔 때까지는 진입을 하지 마시고 2차, 3차 계속 알람이 와도 진입하지 마시고요. 그 알람을 가지고 계속 진입을 하다가 계속 그 추가 매수를 하다가 내시드 막 거의 몰빵이 되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자기 전에 지지해서 이제 그 알람 예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차 지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약 매수를 저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내가 잘 때는 어, 거의 잘 때 예약 매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알람 기능을 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저는 타이밍을 잡고 진입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거의 알람을 하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을 해놓고 만약에 하락 추세로 바뀐 상태에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예약 매수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매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매수가 되고 나서 그대로 또 하락할 수가 있죠.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저는 잘 때는 예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하시고, 그리고 저항선에서도 우리가 매도를 하죠. 예약 매도를 하는데, 저항선에서도 내가, 1차만 그냥 올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해서 저항선에는요, 큰 매도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빠르게 그 시점에 예약 매도를 해놨으면 내 거 팔리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순서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으면 내가 아직 매도가 안 되었고 먼저 예약 매도를 먼저 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것만 매도가 되고 하락을 해버리고 내 거는 매도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항선이 있으면은 마중 나와서 조금 아래에서 분할 매도를 걸어 놓는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비트의 지지를 보는 거거든요. 오늘도 비트를
8,850만 원 그 지지에서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물타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비트의 그런 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저는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비트의 지지를 꼭 계속 체크를 하세요. 우리가 고야 차트에서도 비트의 지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내 거래소의 차트를 보고도요. 어느 정도 지지선을 그을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셔가지고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의 지지를 꼭 체크를 하셔가면서 거래를 하세요. 음. 자, 이거는 하이킨 아시 캔들인데, 자, 도지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하이킨 아시 7번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시장 추세를 더 쉽게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지 캔들은 추세가 바뀔 때 거의 나타나는 캔들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거의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와요. 도지 캔들이 나오면 자, 추세가 바뀌는 거죠. 하락 추세로 바뀐다.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이 도지 캔들이 마지막에 거의 끝변에 꼬리를 쭉 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뀌면서 도지 캔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 하락을 하다가 도지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지지에서 거의 그 도지 캔들이 지지선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 도지 캔들이 거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하고 뒷부분 제가 바로 또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지지 저항 알람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알람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또 다음에 제가 할게요. 자, 거래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 200 몇십여 개 있는 그 모든 코인을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체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코인, 비전 있는 코인을 알람에다가 20개를 저장을 해서 오는 대로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추세를 보고 어느 정도 비전 있는 코인이 나타나면요. 그 이 알람도 내가 20개를 저장해 놓은 거에서도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꿔가면서 저는 알람을 받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거래소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게코 어플이나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이런 어플이에요. 어플에 들어가서 그 코인 시총을 볼 수가 있어요. 순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BNB, 솔라나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있죠. 메이저 코인들은 거의 장투를 하는 내 포트폴리오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장투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안전하게 그쵸. 그 메이저는 수익도 가져다 주지만 알트들은 이제 비트만 조금 떨어지면 너무나 큰 흔들림이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런 메이저 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투 포트폴리오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뭐 AI 섹터라든가 그리고 RWA, 뭐 레이어 2, 뭐 BRC20, 뭐 등등등 이런 비전 있는 그 뭐죠? 섹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골라서 내가 이제 20개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대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코인마켓캡을 어플을 깔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알람은 제가 넘어가고요. 알람은 넘어가고 비트코인 꼭 보시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몰빵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분할 매수, 전문 트레이더들도요, 분할 매수는 무조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몰빵하셔가지고 물려있는 분들, 그저 저점에서 줍줍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려있어도요, 내가 시드가 충분히 50% 이상, 60%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비트 안정적으로만 바뀌면은 저점에서 내가 주워서 저점에서 줍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려있는 거, 내가 물타기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는요, 내가 시드가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한 번 들어갈 때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코인당 내가 두 종목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하나에 100만 원이나 저는 200만 원 정도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100만 원이 내가 지금 100만 원만 들어갈래. 그러면 1차 30만 원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람을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지 알람을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2차 매수에서 내가 다시 30만 원이 들어가면 내 평단은 딱 중간으로 와요. 그러고 나서 60만 원을 가지고 상승을 하면 그냥 그대로 수익을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 40만 원을 더 매수를 함으로써 평단을 더 낮춰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수익이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60만 원을 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시드가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물타기가 아닌 수익 중에 시드를 넣는 불타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물타기는 정말 정확한 진입 근거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평단이 좋은 평단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시드가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만약에 40만 원을 넣던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더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평단이 그 자리 훅 올라가 버리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상승을 안 하고 만약에 하락을 꺾여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수익 나던 것도 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내 평단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평단에서 빠르게 손절을 하던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불타기는 하시면 안 된다. 불타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타기를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욕심 없이 내가 시도가 적게 들어갔으면 적은 수익만 그냥 먹고 나오겠다. 왜냐하면 내가 거래 지금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나중에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했죠. 근데 만약에 더 하락을 해요. 그렇지만 더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 들어갔고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어요. 시드가. 남아있으면 하락을 한다고 쳤을 때 무서운 게 없죠. 나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분할 매수도 0.5% 0. 아니 0.7% 마이너스 되고 1% 마이너스인데 바로 계속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매수 또 시드가 또 거의 몰빵하다시피 들어갔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물려 있다가 탈출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거의 2%, 3% 되어야만 분할 매수 들어가요. 마이너스 2%, 3% 내가 만약에 하락 추세인가 뭔가 추세가 이거 계속 비트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50%만 틀어내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시 타점을 잡든지요. 아니면 내가 이거 비트가 어느 정도 그냥 안정적이고 크게 하락할 추세 그런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저는 1% 이상 2% 마이너스 2% 정도 되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중을 지켜서 하면 비트가 아무리 하락을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셨죠? 몰빵을 하시고 시도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비트가 하락을 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투자를 무조건 비중 투자 이게 비중 투자예요. 비중 투자 하니까 무조건 비중 투자 지키셔가지고 하시기를 꼭 강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다음에 알려드리고 자 이거 이제 아시면요. 우리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요. 월요일 오전, 일요일 거의 저녁 보면 비트가 많이 하락을 하는 편이에요. 주봉을 시작을 하잖아요. 주봉 시작하고 월봉 시작할 때는요. 비트 눌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봉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트 눌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 저녁부터는 비중을 줄인다거나 익절을 하고 지켜본다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그리고, 어이구, 제가 지금 오늘 매수한 게 지금 막, 네. 그리고, 자, 비트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가 하락하니까 알트가 그렇게 많이 다른 앞번에 비트 하락할 때보다는요, 하락의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앞번에 비트가요, 조금만 하락해도 알트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자, 거래를 하다가 보면 이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비트가 혼자 상승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비트가 상승을 하면 알트가 거의 90% 이상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같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비트가 혼자 상승하는데 알트가 상승을 하지만 상승의 힘이 약할 때가 있어요. 반응이 더디다가 더디는데 비트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 알트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비트가 하락하니까 알트가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빠르게. 비중을 줄이거나 반 정도 틀어내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무 포지션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때는 꼭 비트 하락하면요. 혼자 상승하고 나서도 비트가 하락을 조금만 해버리면 얘네들은요. 상승 힘이 별로 없는 날이더라고요. 알트들이. 그러면 더 하락을 심하게 해버리고요. 비트가 상승할 때 알트 상승하는 거 괜찮죠? 근데요, 또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들이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하락의 반응이 더딘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비트가 지금 하락하는데 알트가 많이 하락을 하지 않네? 그럴 때는 비트가 상승을 하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알트도 힘있게 상승을 해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추세를 알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추세를 모르고, 못 모르고 막 진입을 하니까 물리고 마이너스 되고 계속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알려면 우리는 그 뭐죠? 비트 도미넌스를 볼 수 있고 고야 도미넌스를 볼 수도 있죠. 그거를 보고도 추세를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업비트 거래소에서요. 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클릭을 하면 상승률, 하락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장,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불장은 모든 게 빨갛고요. 여기에 막 20%, 30%, 20%, 뭐 10%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가 막 빨갛게 되어 있는 날은 상승장 불장이죠. 근데 만약에 비트가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 쑥쑥쑥쑥 줄어들어요. 상승이 오늘 얘가 30% 되어 있던 게 20% 되고 얘가 뭐 20% 되어 있던 게 막 15%, 10%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락을 할 때는 얘네들이 쫙 줄어들면서 큰 하락이 될 때는 얘네들이 막 파란색으로 마이너스로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하락 추세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비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든 뭐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또 비트에 고야에서 알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체크해가면서 내가 대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알람도 넘어가고 오늘은 지지와 저항 알람 넘어가고 제가 그냥 L과 S 시그널, 롱, 숏 시그널을 가지고 수익 낸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3,000달러를 해서 3,000달러를 해서 이런 알람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알람을 안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알람을 가지고 이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람이 떴을 때 롱 시그널이 떴어요. 롱 시그널이 뜨면 계속 차트를 우리는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 뭐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켜놓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의 종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나중에 내가 만약에 체크를 하다가 이거 조금 있다가 고야 라인을 돌파하겠네? 아니면 고야 라인까지 내려오겠네? 그러면 그 자리를요, 알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바이낸스에는 알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야 알람에서 설정을 해서 알람을 뭐 받기도 하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업비트 알람 설정을 해서 수시로 알람을 울리게 해서 내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롱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런 캔들의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내가 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기에서 진입을 할 수는 없고, 고야 라인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타점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시작이 되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상향으로 가네? 고야 라인이 우상향으로 가네? 그러면 여기 상승을 하고 나서 이쯤에다가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알람 설정을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알람을 3개 정도로 해놓는 거예요. 3개, 4개 정도를 해놓고 나서 얘가 하락을 하면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내려왔네. 고야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여기가 제가 진입 타점이거든요.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는 예약 매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약 매수를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알람 기능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람이 울리면 여기에서 진입을 여기 지금 고야 라인 위에고 내가 지금 여기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면 계속 이 알람도 계속 바꿔가면서 저는 설정을 해요. 3개 정도 설정하고 아랫부분에도 설정을 해놔요. 왜냐하면 하락을 할 수 있잖아요. 하락을 하면 내가 하락을 하니까 또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하면 내가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 아래쪽에도 알람 1개 정도 하고 위에 알람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고야 RSI 롱 알람이 왔어요. 여기 롱 있죠. 롱 알람이 오고 자, 고야 라인 위에서 진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여기 주황색 선이 다 알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을 만약에 내가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L 시그널이 L2 시그널까지 떴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진입을 하면 안 되죠. 다시 상승을 하고 고야 라인을 지지 삼아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지금 여기 내려왔잖아요. 고야 라인 내려왔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우상향을 할 거니까 우상향을 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그만이고요. 내려와서 만약에 내려왔는데 비트도 지금 L 시그널을 놓아서 상승 추세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때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거든요. 진입을 하고 진입 타점 밑에도 알람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알람을 해놓고 밑에도 알람을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알람을 PT 알람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에서 다 그런 저는 알람을 거의 거래소에 알람을 저는 설정을 해놓거든요. 자 여기서도 스토리지가 알람이 왔죠. 알람이 왔는데 롱 시그널과 함께 자 L3 알람이 여기서도 L3가 떴어요. L3가 떴는데 자 고야 라인을 지금 우리는 고야 라인을 상방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많이 상승을 해버렸죠. 1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몇 개의 캔들이 그쵸 상승을 한 추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7일평선이 자 감싸고 올라갔죠. 감싸고 올라갔는데 딱 이 타이밍 이런 데서 진입을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면 내가 자 이런 타점에다가 계속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알람을 해놨다가 15분 캔들을 보세요. 저는 15분 캔들을 보고 진입 타점을 잡는 거거든요. 3분봉을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승 추세로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동평균선도 고야 라인도 모두 정배율로 바뀌었죠. 정배율로 바뀌었으면은 여기에서 진입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진입을 해서 자, 8% 수익 날 때 50% 매도 50% 매도해서 16%까지 먹었었네요. 자, 항상 저는 알람을 거의가 100% 모든 거 종목이 다 알람이 저는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람이 오면 쳐다보고 알람이 안 오잖아요. 알람이 안 오면 지금 상승도 하지 않고 거의 지금 내 타점 부근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람이 오면은 상승을 했네 아니면 하락을 했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직접 보지 않고도 그렇게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도 롱 시그널이 떴죠. 롱 시그널이 뜨고 나서 여기에서는 자 보시면요. 고야 라인을 상방 돌파했을 때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본 거죠.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자 지금은 고야 라인을 가지고 여기서 타점을 잡았지만 거의 보셨으면 여기에서 5번을 눌렀으면 여기 지지 알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지 알람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요. 지지 알람을 가지고 지지선에서 진입하는 게 제일 타점이 좋아요. 맞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시면 자 여기에서부터 7일평선이 정배열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22평선과 크로스가 났어요. 22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상승 추세다. 이 타이밍에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은 걸 진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지를 알았으면 지지에서 진입을 했으면 더 큰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자,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봉에 72평선이 이렇게 감싸는 이 타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15%까지 올라갔네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알람이 없잖아요. 알람이 없고 거래소에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다 알람을 울리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비트 시그널이 우리가 거래를 하면 할 때요. 비트의 L과 L2, 뭐 L3 시그널이 막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그널이 떴을 때는 정말 괜찮은 마음에 드는 상승장이에요.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입을 할 때 만약에 이런 비트의 L과 L2 시그널이 떴다. 괜찮은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도 다른 뭐 거의 알트 종목들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애기들 그쵸? 진입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BT의 시그널과 함께 이렇게 진입 타점을 잡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고야 라인 상방을 돌파한 거죠. 상방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BT의 시그널과 무조건 이런 RSI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RSI 시그널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 이런 걸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고야 라인만 체크를 해놨지만 만약에 이 지금 이동평균선을 체크를 해서 보시면요. 정배열로 100% 박혀 있는 거죠. 100%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놓쳤어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하고 나서 놓쳤어요. 그러면 지금 L 뭐 이런 시그널이 뜨고 여기에서 우상향을 할 거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고야라인 주변에다가 업비트에서 알람을 3개 정도 쭉 뭐 그런 얘기도 부상무님 그때 우리가 뭐 긴 그 장대 양봉이 있으면은 중간에서 예약 매수를 하고 중간에서 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입 타점을 잡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알람을 해놓고 제가 이제 저는 저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 알람을 해놓고 나서 고해라인 아래로 내려온다. 그럴 때 비트의 추세를 확인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시그널들 확인하고 이런 보조 지표들 확인하고 상승 추세다. 그러면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도 도지가요. L 시그널, RSI L 시그널과 L2 시그널이 떴죠. 근데 여기에서 진입을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마 5번에서 그쵸? 여기가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겠네요. 그리고 지금 알람 기능을 만약에 알람을 했더라면 여기에서 알람이 울렸을 거예요. 그러면 알람이 울렸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해서 진입을 했겠네요. 그쵸? 했을 때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L과 L2 시그널이 이렇게 뒤늦게 뜨거든요. 상승 추세로 바뀌면 이렇게 떠요. 자, 여기에서도 L과 L2 시그널이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진입을 했을 때 자, 항상 여기에다가 알람을 해놓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람을 해놨다가 여기 딱 정확하게 이 여기에서 근거를 잡고 진입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도지예요. 여기서도 고야라인 위에서 그쵸? 진입을 하고 로켓이 떴네요. 진입을 하고 나서 로켓이 뜸으로서 16%까지 자 먹었습니다.
여기도 고야 라인인데요. 고야 라인으로 가지고 제가 진입을 했던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행보를 했네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었겠죠. 그쵸?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입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수익이 나면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횡보를 했겠죠. 횡보를 하고 나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5번을 눌렀을 때 지지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지지에서 가까울 때는 거의 상승으로 돌파를 한다. 볼린저 밴드 행보를 하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캐치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RSI 시그널이 L 시그널이 떠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격이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지지선이 만들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면 타점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가 지지에서 하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시그널이 뜨고 고야 라인이 위로 올라왔고 그때 저는 항상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1시간 캔들은 여기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뷰에 3분 봉을 보거나 15분 봉을 바꿔서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고야 라인도 우상향 상승 추세, 이동평균선도 노란선, 하얀선, 노란선, 하얀선이 노란선을 돌파를 하면서 크로스로 올라가고 노란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빨간선이 내려오면서 다시 밑에서 제일 큰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형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상승을 했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진입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내가 그때 딱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진입을 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시간에 그 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상승을 하겠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알람을 설정을 해놔야 되겠다. 알람이 울리면 체크를 한다. 그래서 추세를 보고 진입을 한다. 아시겠죠? 말이 너무 빠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는 하한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제가 진입을 했던 것 같은데, BTC가 지금 비트코인이 L 시그널이 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L2 시그널과 LB 시그널까지 떴죠. 그러면 비트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지금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 그 도지를 가지고 여기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1번이니까 하한선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15분 캔들로 바꿨죠. 15분 캔들로 바꿔서 여기 지금 하한선에 터치를 했을 때 여기에서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진입을 했을 때 거래소 차트를 보셔도 자 거의 지금 하한선 파란 선이 지금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터치했을 때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비트의 롱 시그널을 보고 이렇게 진입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고야 라인을 가지고 상방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방법, 고야 라인 상단을 뚫고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기도 하고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정배열로 바뀌었을 때 진입하는 여기 타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를 많이 해보셔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맞는 거, 뭐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시그널이니까 지금 고야 라인 하나만 이렇게 해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되었을 때 같이 함께 고야 라인과 함께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진입을 타점을 잡았더니 상승을 하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상승, 여기는 넘어갈게요. 여기도 그냥 그런 똑같은 시그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자,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거의가 지금 RSI 롱 시그널도 있었고, 자, 롱 시그널이 항상 있어야 돼요. 롱 시그널이 있던 상태에서 고야 라인도 캔들을 감싸면서 우상향으로 자 올라가는 거고요.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캔들을 감싸면서
그죠? 상승 추세죠. 자, 여기에서 지금 노란 선이 크로스가 나면서 노란 선을 뚫고 올라가죠. 그리고 빨간 선도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선들을 감싸면서 올라가는 정배율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거나 여기에서도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할 때는요,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최고의 좋은 타점은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에서 진입을 한다. 최고의 타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번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5번 활용 많이 하시고 다른 거 복합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래서 항상 우리 고야 알람에서 알람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간 매번 그 시간 항상 체크를 아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고야 알람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진입 그 자리를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보세요. 썩 어렵지는 않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있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ETC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L과 L2 시그널이 떴는데 제가 한참 있다가 진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지금 고야 라인 위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죠? 위에서 캔들이 놀 때 제가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BTC를 볼 때요. 비트코인 보실 때 이렇게 모든 거의 코인을 보실 때요. 7일평선이 고야 라인보다는 7일평선이 캔들과 같이 붙어서 따닥따닥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의가 뭐 고야 라인도 체크를 하지만 7일평선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7일평선과 함께 우상향으로 붙어서 캔들이 움직일 때 상승 추세가 굉장히 많이 더 상승을 하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7일평선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금방 조금 전에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1시간 봉을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15분 캔들을 잡고 15분 캔들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타점을 저는 15분 캔들을 바꿔서 보면 더 좋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괜찮은 자, 이동평균선과 고야라인 너무나 좋은 타점이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1시간 봉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이 1시간 캔들만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분봉 보고도 거래를 해보시고요. 10분봉, 15분봉 보고 거래를 한번 그렇게 해서 거래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타점이 어떤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는지 그런 건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 지금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지금 물려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감시가를 안 하고, 아까워서 손절을 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더 수익 내려고 하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손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자, 바이낸스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감시가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로서도 무조건 선물 거래를 할 때 스탑로스를 무조건 걸으라고 하죠. 스탑로스 무조건 걸어야 되고요. 업비트에서도 우리가 손절가를 정하시던지 내가 이렇게 감시가를 정해서 내 시들을 지키셔야 되세요. 내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래를 하면서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나는 지금 포지션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 수도 있고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씻다가 차트를 못 보는 경우 청산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났는데도 내가 욕심이 나서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수익이 쫙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에요. 자, 여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타점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타점이면 내가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고 나서 계속 수익이 나요. 만약에 수익이 나는데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 익절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에서는 내가 분할 매도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50%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50% 남아있죠. 그 50%를 가지고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거기서도 제가 50% 매도를 해요. 그러면 25%가 남죠. 그 25%가 만약에 수익이 나는데 그걸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감시가를 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얘가 내 자는 동안에 상승을 하다가 비트의 급락으로 인해서 쫙 내려와 버리고 그 나머지 25%가 마이너스 나의 지금 평단을 내려와서 나의 평단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물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시가를 거냐면 수익이 나고 30% 수익이 나고 있어요. 30% 수익이 나면 15% 정도에다가 내가 감시가를 걸어둬요. 그러면 상승을 하고 있다가 만약 얘가 내려왔죠. 내려왔고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한 15% 수익 구간에다가 감시가를 걸어두면요. 스탑로스를 걸어두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나머지 25%의 시드가 있었죠. 그러면 걔는 자, 이 매수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만큼을 먹은 거죠. 여기에서 이만큼을 먹은 거 15% 정도는 15%에 내가 감시가를 걸어놨다. 그러면 자, 내 평단에서 이 15%는 먹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안 걸었더라면 계속 쭉 하락해서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시가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지 않겠다. 분할 매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100만 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20%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라도 그렇게 걸어 놓는 거죠. 걸어 놨다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10%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단점도 있더라고요. 내 거 팔아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내 거 팔아버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그냥 홀딩하는, 그냥 어느 정도 나머지 시세를 가지고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가를 걸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걸지 말고요. 차트를 보시고 지지선 아래에다가 걸어 놓으세요. 지지선 아래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자,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지선 아래에다가 걸어야만 내려왔다가 그죠? 지지선을 딛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거는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약하고 감시가 그냥 같은 금액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감시가를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시고 거래를 꼭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오바되었네요. 지금 요즘에 시장이요. 계속 너무나 지금 힘든 시장이에요. 그쵸? 반감기라고 해서도 그렇고, 뭐,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ETF,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힘든 시장이고, 내가 대응 능력이 없으면 계속 지금 물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야 프리미엄 차트를 믿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모야 프리미엄을 믿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본사에 가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강의 듣는 태도도 너무나 좋아지시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크시고요. 본사에 가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막 진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되게 너무나,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정말 이것밖에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에만, 보야, 그리고 우리 리트리에만 제가 초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도요,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코인 그 시장에서 정말 선두주자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기에 좋은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꼭 이 좋은 도구를 활용하셔가지고요. 노력하시고, 고야 내 걸로 만드셔가지고요. 정말 고야로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잠깐 사이에도 수익 뭐 얼마씩 내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리트리 아이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LTM기 같은 고야로 성투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음소거는 풀어드릴게요. 네, 네, 풀렸나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내일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소영 강사님 최고. 고마워요. 최고. 네. I love you. I love you, 저도요. 내일 나이스 뵐게요. 샷. 감사합니다. 내일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 수연이 일찍 오셔야 최고. 되겠네요. 새벽에 출발하셔야 되겠네요. 네, 6시 반차 타고 우리 김병현 아이오님과 출발합니다. 예.